네, 오늘은 두박두박 혼자서 떠나는 나무 여행. 이제 핑크색이죠. 주황색이죠. 주황색이 무슨 길이지? 저희가, 네, 파란색의 수변길을 했었고, 숲치유길, 보라색 했었고, 이제 정원치유길. 지도상으로 보면, 수변길은 파란색 그 호수 중심이고요. 네, 보라색은 저쪽 외곽의 숲길 중심이고, 네, 이제 가운데 있는 주황색의 정원치유길입니다. 7가지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정원작가들이 참여해서 조성한 정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개수나무, 벚나무, 모가나무, 독일 가문비나무, 회화나무, 칠엽수, 매실나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고 15번째 개수나무입니다. 개수나무과의 개수나무이고요. 달나라 토끼와 함께 산다는 동화 속의 나무죠. 반달이라는 동요가 있죠. 개수나무가 만나 토끼 한 마리, 그런 노래입니다. 네. 가을에 다른 나무보다 일찍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진다. 잎이 하트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묻은 톱니가 있다. 4, 5월에 잎이 날 때, 떨어질 때, 여름에 아주 더울 때 나뭇잎에서 달콤한 솜사탕 향이 난다. 네. 지금 개수나무인데 이게 개수나무입니다. 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네. 단풍이 든 게 아니라 약간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옆에도 개수나무가 있고, 네. 썩 좋지 않죠? 상태가. 말라 죽고 있는데. 그래서 저쪽에 개수나무가, 네. 저기가 제대로 저기 햇빛이 잘 안 들어서 그런가? 얘가 제대로 이제 좀 들고 있는 멋진 개수나무. 얘가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풍도 많이 들었죠? 네. 같은 개수나무입니다. 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파란 초록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한계를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이게 단풍이 들면 그냥 문질러서는 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약간 솜사탕 향, 단풍이 들수록 솜사탕 향이나 카라멜 향이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잎의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네, 하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고 반달이라는 동요에 나오는 그 개수나무입니다. 달에 사는 달토끼가 개수나무 아래에서 일단은 방아를 찐다는 그 개수나무입니다. 개수나무는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나 모르겠네. 네, 정원치유길 2번째 그리고 16번째 회화나무입니다. 회화나무는 콩과의 회화나무로 나뭇가지 뻗음이 자유로워 학자의 기계를 상징한다고 해서 학자수라고 부릅니다. 옛날 선비들이 이사갈 때 시나무와 회화나무의 씨앗을 꼭 가지고 가서 심었다고 합니다. 시나무도 이게 있구나. 이유는 시나무 씨앗은 기름을 짜서 등잔불을 밝혀 책을 읽고 회화나무의 기상을 닮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꽃은 황색 염료나 풍치 치료제로 쓰이며 열매는 살충제나 습진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황색 염료로 쓰이는구나. 네. 시나무가 기름을 짜서 등잔불을 밝혀 초롱불을 밝힌다. 쪽동백나무 같은 역할을 했나 봅니다. 회화나무의 기상을 닮으려 했다. 근데 여기 보이는 회화나무 너무 지금 볼품이 없습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죠. 뒤에 지금 한 5그루 정도 있는데 다 지금 너무 빈약한 회화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화나무의 진짜 멋진 나무는 조계사 마당에 가시면 진짜 큰 나무가 있고
어, 지금 뭐 학자수라고 불려서 뭐 집의 마당에도 한 그릇씩 심고 했다는데, 예, 궁궐에 가면 진짜 많습니다. 궁궐에 창덕궁에 가면 돈이문 앞에 안에 들어가면 세 그루에 삼정승을 뜻하는 세 그루 해안나무가, 거대한 해안나무가 있고, 예, 곳곳에 한 8그루 정도의 해안나무가 아직도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또 해안나무는 어디서 봤나? 예. 그 경복궁 청와대 옆쪽에 무궁화 동산에도 해안나무 한 400년 된 해안나무가 자라가 있고, 옛날부터 학자수 귀신을 쫓는 나무라고 해서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뭐 그런 학자, 뭐 장원 급제 뭐 이런 걸 기원하는 뜻에서도 많이 심었고, 나라에서도 어떤 벼슬을 가지면 해안나무를 묘목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는 게 마을의 일종의 뭐 자랑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해안나무는 여름에 콩가니까 이렇게 여름에 콩깍지 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 안에 까만색 씨앗이 있고, 그 액체가 갱년기 장애에 굉장히 좋은 약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콩깍지가 보이지 않나요? 네, 이 해안나무들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리고 여름에 꽃을 피우는데, 예, 노란색의 흰백색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예. 근데 열매가 열리고 나면 이를 가을에 열매가 주렁주렁 콩깍지로 매달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해안나무는 숲이는 이 정도고요. 예.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심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해안나무가 그래서 가로수로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중국에는 거의 가로수를 해안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고, 북경 쪽에는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가로수로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노란색 꽃이 떨어져 있는 여름에 그걸 보시면 다 해안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안나무였습니다. 장미가의 벚나무입니다. 17번째 나무고요. 낙엽성 묘목으로 봄철에 5장의 오목한 꽃잎으로 구성된 꽃이 긴 꽃, 작은 꽃을 피며 멋진 열매가 검게 익는다. 장미가라서 5장이죠. 꽃잎이. 목재는 치밀하고 탄력이 있어 가구나 건축물에 사용된다. 껍질은 조선시대 활을 만드는 중요한 군수물자였다는 기록도 있다. 한방에서는 껍질을 앵피 또는 화피라고도 하며 약용하였다고 한다. 껍질을 이렇게 한방에서 약용으로 사용을 했었구나. 잘 몰랐네요. 봄나무가 지금 앞에 있는데요. 거의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 이슬처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그래도 빨리 떨어졌네, 얘는.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벚나무 나뭇잎입니다. 네. 흔히 여기 지금 여기부터 문제 얘기하지. 여기 입자루에, 네, 입자루에 꿀샘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얘는 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꿀샘이 해충들을 막기 위해서 개미를 불러들이는 일종의 벚나무의 방어작용입니다. 나뭇잎마다 저 꿀샘들이 다 있는데, 저 꿀을 뿜어서 개미를 부르고, 개미가 벚나무 해충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무의 수필을 보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기공들이, 숨구멍이 있고요. 벚나무의 특징이죠. 이렇게 가로로 갈라져 있고, 열매는 뭐 꽃은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벚나무가 봄에 화려하게 피죠. 벚꽃이. 벚나무라고 보통 하면 보통 왕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벚지라고 해서 까만색 열매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만대장경의 한 60% 정도가 삼벚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산에 벚나무가 흔했기 때문에 삼벚나무를 이용해서, 그리고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하고 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돌배나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삼벚나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요.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어쨌든 제주도라는 얘기도 있고, 예, 벚나무에 대한 벚꽃놀이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봄 되면. 네. 벚꽃으로 유명한 진해 군항제 축제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벚꽃 축제가 봄 되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도 있지만 서대문과 안산에 가면 안산 자락길에 벚꽃 둘레길이 또 멋집니다. 벚나무였습니다. 굉장히 흔한 나무인데 네, 벚나무였습니다. 18번째 나무 칠엽수과의 칠엽수입니다. 여기는 해설 영상도 있네요. 손바닥 모양의 잎이 7장으로 둥글게 모여 달려 칠엽수라고 부릅니다. 열매는 밤과 닮았으나 바로 먹으면 쌀쌀하니 먹으면 안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마로니에라고 부르고 칠엽수의 목재는 잘 썩고 뒤틀리는 단점이 있으나 무늬가 독특하고 광택이 나서 각종 공예 재료나 가구 재료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칠엽수죠. 잎이 굉장히 큽니다. 잎이 이렇게 7장으로 돌려 나기 때문에 칠엽수라고 합니다. 봄에 꽃이 원뿔 모양으로 굉장히 크게 달리는 아름다운 나무고요. 열매는 이렇게 여기 달려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말밤이라고 해서 안에 밤 모양의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보시면 이게 다 칠엽수 열매입니다. 근데 여기 있죠? 안에 이렇게 밤처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어가지고. 말밤이라는 게 말이 먹는다고 해서 말밤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먹을 수 있고 일본에서 뭐 이거를 요리를 해서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 다른 뭔가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말밤이라고 하는데 요게 가시가 이렇게 없는 밋밋한 거는 일본 칠엽수, 그리고 여기 가시가 오돌토돌 나와 있는 거는 서양 칠엽수, 유럽 칠엽수라고도 합니다. 유럽에서 프랑스 마로니에 공원은 바로 서양 칠엽수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서양 칠엽수인데 우리나라 마로니에,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은 일본 칠엽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그래서 가시가 없는 칠엽수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마로니에 서양 칠엽수를 몇 그루 심어서 있기도 하답니다. 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칠엽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큰 나무. 19번째 나무 모가나무입니다. 장미과의 모가나무고요. 노란색 열매가 참외를 닮았다해서 나무에 달리는 참외라는 뜻의 목과에서 모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 껍질은 묵은 껍질 조각이 벗겨지면서 얼룩을 만들고 줄기는 단단하고 다루기 쉬워서 훌륭한 가구의 목재로 사용됩니다. 모가나무는 사포닌, 비타민C, 사과산, 구연산 등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가나무 차도 마시고 이 열매가 이렇게 좀 못생겼지만 향기가 좋아서 차량에 옛날에 방향제로도 많이 갖다 놨었죠. 모가나무 차로도 마시고 근데 과일 자체는 떫고 신맛이 나서 그렇게 당도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얼룩무늬 숲이죠. 얼룩무늬 숲이고 여기도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얼룩무늬 선명하죠. 약간 백송 같은 느낌의 얼룩무늬 숲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모가나무가 지금 한 4-5그루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약간 치밀하고 단단해서 저기 화엄사에 가면 모가나무 통째로 기둥을 이렇게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모가나무 자체를 베어서 기둥으로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엄사가 받던 것 같기도 하고. 모가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잎 모양을 보면 이렇게 잔톱니가 굉장히 있습니다. 겉에 톱니가 있고 둥근 타원형이고
뒷모 뒤에는 약간 은백색, 은백색 점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리수 나무가 저렇게 약간 은백색의 점점이라 되어 있죠. 자, 이제 한 2개 남았습니다. 이제 매실나무입니다. 장미과의 매실나무, 매화나무라고도 하죠. 나무의 꽃인 매화는 4군자 중 하나입니다. 3, 4월에 잎이 나기 전에 피고 열매는 7, 8월에 동그랗게 익습니다. 뿌리는 매근, 가지는 매지, 잎은 매엽, 씨는 매인이라고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덜 익은 열매는 소주에 담가 매실주를 만들고 매실로 과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매화나무는 이렇게 봄에 꽃이 피할 때는 아름다운 나무로 다들 기억하는데 꽃이 지고 나면 잘 모르죠, 무슨 나무인지. 그래서 잎 모양을 보시면 매화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흔하긴 한데 매화나무 꽃만 보지 우리가 잎을 볼 일이 별로 없죠. 이렇게 생겼고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톱니도 있고 겹톱니 같기도 한데 톱니도 있고 이렇게 열매를 보면 가을에 알 수 있는데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가 동그랗게 열려서 매실이 열려서 매실나무라고도 하죠. 학명 학명으로는 매실나무라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매실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매화나무는 뭐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데 홍매화라고 해서 창덕궁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홍매화가 있고요. 봉은사에도 홍매화, 지리산 쪽에도 홍매화가 아름답게 피는 매화나무입니다. 그리고 꽃이 먼저 피는 벚나무, 가장 먼저 피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매화라고 할 수 있죠. 향기도 되게 좋아서 은은한 향기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광양에 가면 매화축제가 열리죠. 광양에 매화축제가 열리는 매화였습니다. 사군자의 하나로 지금 퀴즈 문제가 겨울에 피는 매화를 뭐라고 할까? 그래서 설중매라고 정답이었습니다. 독일 가문비 나무입니다. 나뭇잎에 가려져 있지만 이게 가막살 나무에 가려졌는지. 유럽 전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1920년경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가문비라는 이름의 유래는 검은 피가 변한 것입니다. 2008년 영국의 과학 잡지 뉴사이언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나무를 구해 기준 9,555살 된 스웨덴의 독일 가문비 나무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가문비 나무는 굉장히 멋지게 자라 있습니다. 여기 세 그루가 지금 나란히 자라고 있는데 수영이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독일 가문비. 딱 찍으라고 열매 이렇게 한 개가 딱 여기 매달려 있는, 가운데 매달려 있네. 멋지죠? 이 그 바늘잎은 좀 짧고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열매는 이런 솔방울 모양인데 좀 긴 솔방울입니다. 여기도 3개 있네요. 긴 솔방울인데 스트로브 잣나무보다는 굉장히 사이즈는 비슷한데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열매가 열매 떨어진 게 없네,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겨울에 추운 지방에서 자라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 있죠.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악기의 재료가 되는 독일 가문비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솔방울이, 이 열매가 뻐꾸기 시계의 그 추 있죠. 그 뻐꾸기 시계의 추의 모델이 된 게 이 독일 가문비 나무의 열매입니다.
멋지게 자라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 나무이기도 합니다. 수영이 아름다워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했던 독일 가뭄이 나무입니다. 전나무를 트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전나무의 뾰족뾰족한 잎 대신에 더 부드러워진 구상나무를, 우리나라의 구상나무를 이제 트리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전나무보다 훨씬 좀 부드럽고요. 약간 구상나무보다는 조금 더 쭈삣쭈삣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돌려나고 있는 독일 가뭄비 나무입니다. 잎이 좀 짧고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전나무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솔방울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아직 떨어진 게 촘촘하게 나 있는 그런 독일 가뭄비 나무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약간 이렇게 처져 있는, 아래로 처져 있는 듯한 그런 수영을 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21번째가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씩의 나무를 해서 수변길, 그 다음에 숲속 치유길, 그 다음에 정원 치유길, 이렇게 해서 오늘 정원 치유길까지 7개 나무를 보면서 총 21개의 나무를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다 풀었는데 과연 퀴즈를 풀었다고 뭔가를 줄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공원에 있는 월드컵 공원은 굉장히 많은 큰 의미의 월드컵 공원이고, 그 안에 월드컵 공원에 노을공원, 하늘공원, 뭐 난지공원, 평화의 공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공원에 있는 월드컵 공원 안에 있는 평화의 공원에서 이렇게 나무 산책을 다닐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데 코스모스 잠시 한번 가볼까요? 코스모스도 최근에 알게 된 게 코스모스의 가운데 그 부분 꽃잎이 무성하고 마차꽃이죠. 가운데가 꽃인데 해바라기처럼 가운데가 촘촘한 작은 꽃이, 그게 꽃이라고 합니다. 코스모스입니다.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게 하나하나의 꽃입니다. 이 가운데가 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별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하나의 꽃입니다. 코스모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코스모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여기는 핑크, 자주색, 그 다음에 빨간색, 흰색 이렇게 피어 있네요. 네, 프로그램 참여해서 완료하고 이걸 받았습니다. 네, 손 안에 정원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팔꽃 씨앗을 키울 수 있는 흙이랑 나팔꽃 씨앗을 받았습니다. 뭔가 주긴 주는군요. 완료한 거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설문조사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고. 그럼 오늘 안녕.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두벅두벅 혼자서 떠나는 나무 여행. 나무 여행 모두 끝냈습니다. 수변길, 숲치유길, 정원치유길 모두 완료했습니다. 안녕.